네, 그러면 5분 시간 잘 쉬었나요? 그럼 마지막 챕터 하겠습니다. 네, 레드시프트 신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제가 하는 말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가볍게 한번 글을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좀 온라인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어폰 이런 걸 계속 변경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그 헤드셋을 좀 변경했는데 혹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면은 좀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레시프트 이제 저희 여태까지 특징을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럼 특징 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더 얻어갈 수 있는지 레시피 신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도 이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제약적이긴 하거든요. SQL을 이용해서 ML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것 자체가 컨셉이 좀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갖고 관련된 완전 관련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항상 그 기본이 돼 있는 레이어거든요. 그랬을 때 레드시프트로 분석을 하다가 이를 가볍게 ML 모델을 적용해서 뭐 모델까지 생성 끝나고 디플로이까지 한다면은 이것만큼 이제 멋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신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제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은 SQL을 통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효과적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약사항을 많이 낮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레드 시프트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SQL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모델 생성, 학습,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활용 사례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자동 선택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모델을 직접 가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모델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런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추천되어진 그런 모델을 바로 활용을 함으로써 레드시프트와 연계된 머신러닝 그런 기능들에 대한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상품 추천 그리고 사기 이제 저희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해갖고 뭐 카드 뭐 이렇게 오남용하는 거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커스터머 천이라고 해갖고 이제 고객 이탈 방지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활용 사례들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할 만큼 다양한 활용 사례에 기반한 이제 알고리즘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UDF입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저희 그 람다라는 서비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WS에 있어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서블리스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이제 SQL에서 이제 람다를 호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래갖고 따로 이제 람다만을 위한 뭐 워크로드를 또 만들지 않고 그냥 쿼리로 머신러닝을 돌렸듯이 이제 SQL 람다를 생성해서 그 별도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는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UDF를 통해서 뭐 다이나모 DB도 뒤질 수 있고 뭐 세지 마이커 같은 저희 이제 AI ML 그 워크로드 도구 그 할 수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람다를 매개체로 해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비용이나 이제 오류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 람다 이제 유저 디파인드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레시프트에서는 의미 있는 기능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 지원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도 이제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안에 집어넣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를 활용한 관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 어떤 테이블 기준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네임 기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어떤 그 대집합 안에 그 안에 또 다른 그런 컬럼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데요. 뭐 제이슨 형태가 대표적이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대집합, 중집합, 소집합 안으로 이제 계속 파고드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사용하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된 뷰, 이제 저희가 메트럴라이즈드 뷰라고 해갖고 미리 이제 뷰를 정해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해된 뷰를 이제 스캔 거기 빠르게 캐싱할 수 있는 영역에 올려놓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매번 복잡하게 커리를 하지 않더라도 좀 적합한 형태에 맞게 이걸 뭐 레드시프트와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API 사용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커리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각종 랭귀지에서 지원되어 있는 뭐 JDBC라든지 ODBC 이제 커넥션을 맺었던가 아니면은 뭐 별도의 이제 커넥션을 맺을 수 있는 매개를 항상 가지고 와야 됐었는데 데이터 API라는 걸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뭐 CLI 같은 SDK 기반으로 이제 커리할 수 있고 데이터를 뭐 입수한 거를 업로드해서 이제 SSD에 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 API를 통한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기능으로 이제 커넥션에 대해서 좀 자유도를 많이 갖고 가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보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저희 커넥션 같은 거를 이제 커넥션 풀을 보안 쪽으로 이제 안전하게 섭렵을 하는 그보다는 시크릿 매니저라고 해갖고 저희가 토큰 방식으로 어떤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거든요. 토커닝 방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만 유효기간 내에 데이터를 커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안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 세지 메이커 노트북에서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레드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해 준 거죠. 다음은 이제 자동 테이블 최적화 작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정렬 키와 분산 키를 최적화해서 테이블 상태를 항상 최적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워크로드 패턴을 꾸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물리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해서 최적화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로드 확장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테이블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테이블 생성이나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경된 최적화 상황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기 여기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시스템 테이블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시스템 테이블에 항상 로그인되고 있고 이 로그인된 거를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화된 뷰 이제 앞서도 많이 언급됐죠. 이제 메트럴라이즈드 뷰인데요. 이건 대표적인 게 이 똑같은 형태의 쿼리를 매번 수행하게 해서 리소스들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한 번만 컴퓨터하고 이제 그 캐시 레이어에 올려놓은 다음에 쿼리가 할 때마다 어차피 동일한 쿼리니까는 결과값 같을 거다라는 가정으로 똑같은 값을 이제는 비용 소모 없이 계속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갖고 뭐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레드시프트를 주로 이용하는 그런 매개체 중에 하나가 저희 BI 도구들이랑 많이 엮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리포팅을 많이 만들잖아요. 리포팅 자체가 똑같은 통계 정보를 여러 명이 동일하게 이제 구성할 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미리 이제 구체화된 비율을 만들어 놓어서 올려놓고 쿼리가 있을 때마다 캐싱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리소스적인 합리적 그런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체화된 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을 모두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다소 처음에 조금 제가 준비한 게 좀 많다고 가정을 해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처음에 접근하시는데 좀 어렵게 만들게 됐었던 점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레드시프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겼던 부분은 오늘 물론 실습 거의 다 대부분 못 따라가셨고 이제 따라가시는 와중에 분명히 문제점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서는 레드시프트가 어떤 기능이 있고 근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그걸 워크로드에 올리고 싶을 때 이 기능은 좀 써봐야겠다라는 컨셉만 가져가셨다면은 충분히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기존 레드시프트 이제 클러스터 설치했던 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없애는 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설치를 했듯이 이제 반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스택을 삭제해 주시면 델리트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관련된 리소스들이 모두 삭제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좀 깜빡하고 가셨다가 비용 폭탄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 주 아마 화요일부터 계속 이런 빌더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세션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모든 세션에 끝나고 나서 이제 고토 웨비너 창을 종료하게 되면 설문조사 창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 설문조사에 따라서 세션당 크레딧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세션에 대해서 한 번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이제 맥시멈 50불의 크레딧을 한 번 제공받는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